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번에 분당 그 오토 판매사 거기에 회장님의 강사 초청이 홍진영 강사님께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대단하시죠? 네, 박수 쳐주시고요. 모시겠습니다. 홍진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핸섬맨 홍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이 계시네요. 그 백년기업 애터미, 백조 매출 애터미, 게다가 또 오늘 백자가 하나 또 나왔죠? 100억 기부 애터미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상쾌하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맡고 있는 회사의 CEO가 100억이라는 돈을 미혼모들을 위해서, 보통 여러분들 100억 정도 자금이 있으면요 재단부터 설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단 가지고 가족들 월급 주고 다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 행태인데 이 회사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100억을 그냥 사랑의 열매 재단에다 그냥 기부를 하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해봐야 200억, 300억, 삼성전자 같이 아주 정말 큰 기업들이 한 500억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애터미가 중견기업으로서는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100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한 것이. 그래서 아무튼 기분 좋게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15,000년 정도를 인간이 산다고 치면은요, 그분이 현명할까요? 요즘 태어난 사람이 현명할까요? 네? 15,000년을 살았다 그러면 누가 현명할까요? 요즘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15,000년을 산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던 시대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태어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지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류가 변화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5년 전, 10년 전의 지식으로는 지금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인류 문명 속에서 도대체 애터미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애터미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말씀들 많이 하세요. 원래 4차 산업혁명의 정확한 이제 근원은 그 독일에서 먼저 쓴 거죠.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그래서 공장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디다스가 원래 동남아시아에 라인이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 독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수백 명이 생산을 했던 공장을 지금 몇 명이 있다고 그랬죠? 한 10명 정도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 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지식 기반 사회에 넘어서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인가 이런 걸 통칭해서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혁명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뭐죠? 바비 인형이에요. 나 어렸을 때 바비 인형 하나 있었다. 남자분들은 손 들시면 안 돼요. 성 정체성의 의심을 받습니다. 바비 인형이죠. 바비 인형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던 인형이에요. 근데 미국의 왕국기업 마텔이라는 회사가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텔이라는 회사가 올해 1월 7일이에요. 올해 1월 7일 날 신제품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인형이에요. 신제품이 자동차도 아니고. 근데 그 신제품 인형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했어요. 7.68%. 도대체 무슨 인형이길래? 알고 봤더니 BTS예요. BTS. 나 BTS 좋아한다 하시는 분. 여기는 별로 팬이 없네요. 예, 이 BTS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놀라운 요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쓰는 가수로는 빌보드 역사상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했어요. 듀오 앤 그룹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국어 부분을 쓰는 사람으로 나라로선 처음이에요, 처음. 게다가 이제 두 개를 상을 받았죠. 그래서 올해 빌보드에서 이제 2개의 상을 받았고 본상을 포함해서 이거는 뭐냐면 1년에 앨범 3개가 1등을 한 거예요. 빌보드 200에서 비틀즈보다 더 빠르게 했어요. 비틀즈하고 또 한 팀이 있는데 세 팀이 지난 세월 동안 빌보드에서 1년 동안 앨범 3개를 1등 했거든요. 근데 BTS는 비틀즈보다 더 빠르게 앨범 3개를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비틀즈보다 더 위대한 그룹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재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진 보이세요? LA 로즈볼 파크에 있는 비틀즈를 보러 온 사람들이죠. 여기는 일본 도쿄돔, 여기는 웸블리 스타디움인데요. 제가 이거 웸블리 스타디움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그 만원 버스 아시죠?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그냥 그 지하철역에서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서 완전히 일대가 다 마비가 됐어요. 보통 뭐 9만 명, 8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경기장에 꽉 찬 거예요. 한 장도 안 팔린 표가 없이 전 좌석이 다 매진. 모든 행사가. 놀랍죠? 이 친구들 노래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그 BTS가 노래할 때는 떼창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떼창을 합니다. 떼창을. 정말 소름이 쫙 끼쳐요. 이 공연을 보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면은 비틀즈랑 상당히 닮은 게 많아요. 비틀즈가 노래를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들을 많이 했죠. 뭐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 젊은 외국인들 친구들이 왜 BTS를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비틀즈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죠. 비틀즈가 아니고 BTS가. 왜 그러냐면 이 가사가 다 청소년들 얘기야.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그걸 한글을 다 번역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speak yourself, 너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3집이 Map of the Soul인데 이건 더 놀라워요. 원래 Map of the Soul이라는 게 영혼의 지도라는 뜻인데요.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분석 심리학의 대가의 이론을 정리한 책 제목이에요.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자기 영혼이 치유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놀랍죠? 근데 이런 BTS가 한국에 데뷔할 때 방송국에 나왔을까요? 네, 방송국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BTS가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방송국에 한번 출연한 것도 없이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00억을 넘어서고 빌보드에서 앨범 3개가 1등을 하고 과거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유는 포노 사피엔스에 있다는 거예요. 포노가 뭐냐면 핸드폰이라는 뜻입니다. 폰, 전화기를 든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보셨죠? 포노 사피엔스는 전화기를 들 인류라는 뜻이에요. 전화기를 과거에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컴퓨터에서. 무선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든 인류, 유선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유선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그랬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 사회에서, 포노사피엔스의 사회에서는 정보의 바다가 아니고 사람의 바다가 된 겁니다. 사람의 바다가. 과거에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던 연결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와 도시에서 연결하던 거, 집과 집을 연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무선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알람벨을 나는 마치고 잔다 하시는 분 있어요? 때르릉 울리는 시계 아직도 갖고 계신 분? 없죠? 뭘로 일어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뭐예요? 카톡 확인. 딱히 직업도 없는데도 꼭 확인해.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쇼핑할 일 있으면 옛날에는 K 적어봤죠. 방송, 홈쇼핑. 요즘은 뭘로 해요?
다 핸드폰으로 쇼핑해요. 핸드폰으로. 네, 은행 일도 그걸로 보죠. 모든 취미와 여가 활동까지도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한다. 이런 인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모바일 보유자가 54억 명이에요. 지구 인구가 76억 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80%가 핸드폰을 든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류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가 지금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우간다 같은 나라는 전기가 들어가는 인구는 300만 명, 핸드폰은 1000만 명. 도대체 어떻게 충전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배터리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배터리를 갖다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를 파는 거예요. 충전해서 갖다 주고 충전해서 갖다 주고. 역대 인류가 개발한 어떠한 문명의 이기보다도 많은 숫자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보시면 1919년 우리의 1분이라는 시간을 보면 유튜브를 1분 동안 450만 명이 조회를 합니다. 1800번 문자 메시지가 보내져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1분 동안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이러다 보니까 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밈이 뭐냐면 개인의 사고나 집단의 사고가 다른 개인이나 사고로 전달되는 단위를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일어나는 게 사회적 교류 또는 4대 매체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이런 핸드폰, 개인과 개인이 다 연결되는 포노사피언스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밈이 어마어마하게 단위가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TS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BTS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는 거를 그대로 방송에 녹화해서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활이 전 세계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1200만 명이라는 팬들이, 포노사피언스들이. 그러면서 인류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 신인류 등장이라는 이제 그 사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장의 혁명이 어떤 게 있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금융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토스 아시죠? 이름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토땡 아시죠? 예,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그런 과거에는 어디 가서 다 했어야 돼요? ATM기나 은행 가서 했어야 되죠. 또 카카오 땡 아시죠? 예, 그거 다 뭐예요? 다 은행이 하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약 90.5%의 사람은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전체 업무의 9.5%만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산술적으로 은행이 90%가 사라져도 어때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미래전략 보고서라는 거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27년이면 마지막 은행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가 된 자료가 있어요.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또 유통의 혁명이 일어났죠.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은 그냥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30%가. 놀라운 건 포노사피언스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 시장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거기에 유튜브 또 미디어 혁명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의 4대 매체들이 누렸던 강력한 권력, 방송 권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강력한 권력이 이동했다. 어디로? 모바일로. 모든 광고가 지금은 모바일로 들어갑니다. 모바일로. 그래서 왜 이런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냐면 과거에는 자금을 가진 기업이나 아니면 거대 기획사들이 상품을 기획했고 그 기획한 걸 그냥 일반인들한테 뿌리는 구조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나와 기호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위가 되고 윗속에 또 내가 있고 내가 또 새로운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뭐 때문에? 포노사피언스 때문에. 모바일 때문에, 모바일 핸드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거의 방송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9시 뉴스 보시는 분? 9시 뉴스를 봐야지만 뉴스를 봐요? 아니죠.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제는 뉴스를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연결 경제라는 겁니다. 관심 E 이코르 MC 자승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뭐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잖아요. 에너지는 마인드 오브 인터레스트, 관심이 같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커넥션의 자승이라는 얘기예요. 연결된 숫자,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 관심이 같은 사람들의 연결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팬덤이라는 거예요. BTS가 강력하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관심이 같은 아미라는 팬덤이 모여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계의 부를 논할 때 이 연결을 빼고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연결된 집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어스 백화점 역사 126년 된 백화점입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왜요?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이 인수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정말 인수하는 방식을 보면 무식합니다. 다이퍼스라고 미국 엄청나게 컸던 기저귀 회사 아시죠? 그 회사를 삼킬 때 나 너희 회사 사고 싶어라고 얘기했어요. 싫어 그랬더니 다이퍼스보다 10불을 깎아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다이퍼스도 또 깎았어요. 아마존이 또 10불을 깎아. 결국 어떻게 했다? 제발 나를 좀 사줘. 그렇게 해서 팔렸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존이 전 세계 모든 유통업체, 오프라인, 온라인 업체들을 다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언스를 대비하지 못한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존의 시장 전략, 그 점령 전략을 보면 놀랐습니다. 매출이 1360억인데 수익이 있다 없다? 이게 이익입니다. 이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경제학자들 또는 기자들이 말이 많죠. 제프 베조스한테 아니 아마존 매출이 하면 좋아 왜 이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바보들아. 우리 회사는 목적이 이익을 안 내는 거야. 아마존의 목적은 뭐다? 이익을 안 내는 거다. 시장을 다 싸그리 먹을 때까지 안 내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먹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아마존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이런 거대 백화점들과 쇼핑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쇼핑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든 신인류에 의해서 인류가 변화하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바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기술의 혁명, 그건 혁명이 아니에요. 그 기술의 발견으로 인해서, 개발로 인해서 인류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습관이 변화하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를 멈출 수가 없이 세계가 그냥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때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혁명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혁명을 알 수 있는 것. 과거에는 세계 5대 브랜드가 다 제조업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다 뭐예요?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세계 5대 브랜드가. 혁명의 시작이 사실은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애플이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게 우버. 예, 우버가 출시됐죠. 예,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준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들 망설였어요. LG전자도 그래서 망설였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다 물어봤어요. 우리 스마트폰 개발해야 돼? 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맥킨지가 안 해도 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됐다? 노키아 사라졌어요? 노키아 세계 1위였어요. 제가 해외 출장 가보면은 외국 모든 사람들이 노키아 폰을 들고 있었어요. 삼성하고는 생산 대수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위였습니다. 그런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을 대비하지 않은 걸로 사라졌어요. LG전자도 죽을 뻔하다 살아났죠. 스마트폰 딱 한 번 출시 개발을 늦추는 것 때문에. 다행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처음으로 출시해서 2010년에 출시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횟수가 완전히 모양을 달라집니다.
모토로라 사라졌죠. 얼마나 유명한 회사들입니까? 예. 맥켄지라 그러면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뭐죠? 남의 충고는 쓰레기다.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한 것들을 보면 2008년에 에어비앤비, 2009년에 우버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존 무시했습니다. 우버 가능성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 어디다 투자했어요? 코카콜라 같은 데 투자했어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우버의 기업 가치가 작년 10월 달에 136조예요. 자, 136조면 얼마 만한 돈일까요? 현대자동차 26조예요. 현대자동차가 시총이.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 모터스 다 합친 시총하고 똑같아요. 우버에 차 있어요, 없어요? 차 하나 없이 핸드폰에 딸랑 앱 하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세계 완성차 시장 4개를 합한 기업 가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우버가 등장할 때요, 한국에도 2014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어떻게 됐어요? 불법으로 쫓겨났죠? 한국에서도 우버가 들어왔었습니다. 쫓겨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버가 들어왔을 때 택시 조합에서 소송을 했죠. 거기서 미국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택시 조합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똑같이 과거 150년 전에도 자가용이 나왔을 때 마차로 그 택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차 택시. 마차 택시랑 그때도 법적 문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판결이 소비자들이 유리하다면 서로 경쟁하라는 거였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2014년에 정식으로 법으로 통과가 됐고 우버가 이제 택시 시장을 완전히 다 석권하게 된 거죠. 우버가 뭔지는 아시죠? 네, 차를 택시 대신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뜨고 있는 이런 기업들, 쿠팡이니, 우버니, 에어비앤비니, 유튜브, 텐센트, 배민, 이런 모든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이 연결과 공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연결과 공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에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부분에서 하다못해 농사, 커뮤니케이션, 교육, 에너지, 파이낸스, 헬스케어, 게임, 모든 산업 부분이 다 플랫폼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라는 책이,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포브스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선정한 비즈니스 필독서로 꼭 읽어야 될 독서책으로 정해진 책입니다. 기업가들이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꼭 읽어야 된다는 책이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이 플랫폼, 우버나 리프트, 이런 디디 출싱, 이런 모빌리티 컴퍼니, 택시 그런 컴퍼니들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올 초에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그다음에 시민대표, 공무원들이 모여서 울산에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노조 대표 한 얘기입니다. 현대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량이 내년에 148만 대. 2030년 예상 생산 대수는 몇 대? 30만 대. 내연기관이라면 가솔리하고 그다음에 디젤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내 차량 수요는 10% 정도 줄 거라고 봤어요. 아니 30% 정도. 10년 내에 30%가 한국에서 수요가 준다. 미국은 이미 차량 수요가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5년 내에 과거 50년보다 더 빠른 속도의 교통 수단의 변화를 볼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2025년이 되면 소유로서의 자동차는 의 의미는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해요. 왜? 2025년이면 2022년부터 완벽하게 자동 생산 그 무인 자동차 생산이 들어갑니다. 2022년이면. 그래서 2025년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데 기사가 없어.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요. 모건스탠이라는 저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차를 계산해 봤더니 20조 달러래요. 가치가.
근데 그 중에 노는 시간이 8조 4천억 시간. 정말 할 일 없어요. 이거 계산한 거 보면. 8조 4천억 시간을 다 차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차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 어디 있어요? 주차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차를 소비하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내가 차를 직접 운전해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또 택시비가 비쌌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기사도 없어. 그죠? 게다가 전기차야. 요금이 택시보다 훨씬 싸. 차를 뭐하러 소유합니까? 그냥 앱으로 눌러놓고 한 달 예약 딱 해놓으면 한 달 동안 매일 나 집에 와서 회사로 데려다 줄 텐데. 그래서 완성차 시장이,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현대자동차가 개인한테 차를 파는 것보다 어디다 차를 팔아요? 우버에다 차를 팔아야 돼요. 리프트에다 차를 팔아야 돼요. 그런 차를 결국은 모빌리티 회사와 연을 맺지 않으면 완성차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게다가 전기자동차는 부품이 3만 개에서 13,000개로 줄어. 울산의 부품업체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문명 교체 시대라고 합니다. 문명 교체. 문명이란 건 뭐예요? 청동기 검 아시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팔모가 만약 철기검을 개발을 못했으면 고구려 어떻게 됐어요? 모팔모 누군지 모르세요? 주몽왕자님 했던 사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이거 개발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문명 교체기에는 항상 모든 민족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1850년도에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일본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850년도에 우리나라는 무슨 선택을 했죠? 쇄국을 선택했죠.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힘을 갖고 막부를 몰아내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동안 일본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격이 다른 나라로 살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민족이 100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100년 동안을. 이 문명 교체 시기에 행동을 잘못한 거로 물어서. 제가 우리나라 참 걱정되는 게 전 세계 스타트업 컴퍼니 100대 기업 중에 70개 분야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법으로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하시는 표정으로 계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자, 이게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시총입니다. 시가총액이에요. 주식시장에서. 2019년 4월 7일 날 제가 구글에서 직접 조사한 거예요. 1위부터 10위 중에 7개 회사가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핸드폰 관련 기업. 이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5,700조예요. 우리나라 내년 1년 예산 얼마라고 그래요? 500조라고 그러죠? 5,700조예요. 10배가 넘어요. 전 세계 5,700조가 핸드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명이 뒤로 갈까요? 절대 가지 않아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 같은 회사가 10억 불을 리프트에 투자하고 손정희 씨가 우버에다가 100억 불을 투자하고 디디추싱에다 59억 불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가 그랩에다가 3천억 투자하고 네이버, 미래에셋 이런 회사들이 5천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다? 이런 우버 같은 회사에다가, 리프트 같은 회사에다가. 전 세계 자본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 핸드폰 시장, 플랫폼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으로. 그리고 전 세계 대항공 기업, 기업 가치 100억 불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 전부 다 거의 다 뭐예요?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다. 거의 다가. 네. 그래서 인류의 새로운 표준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핸드폰을 완벽히 다루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구글로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아마존에서 쇼핑하고 쿠팡에서 쇼핑하고 이해되시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교를 하고 우리나라의 김태훈이라고 울산 과기대 나온 친구가 오픈 AI라는 세계적인 그
여러분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회사 아시죠? 테슬라. 테슬라 CEO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머스크 멜론이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세계적인 독지가들의 돈을 모아서 인류를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든 게 오픈 AI예요. 그 회사에 26살 먹은 울산 가기대 졸업자가 자그마치 35만 불이라는 연봉을 받고 취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SNS를 통해서. 구글이 알파고를 만들었었죠? 그 알파고 오픈 소스 오픈되지 않은 20%를 그 친구가 몇 가지를 풀어서 이런 SNS에다 올렸는데 그걸 구글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회사에 취직이 된 겁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포노사피엔스 몇 레벨인지. 1레벨. 검색하고 메신저 정도 보낸다. 그건 누구나 하죠? 저희 장인어른은 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포노사피엔스 5레벨. 뭐냐? 은행 업무든 개인 비즈니스까지 해결하는 사람들. 나는 5레벨이다 하시는 분. 네. 네. 이렇게 쭈삣쭈삣 드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그럼 10레벨은 뭘까요? 10레벨? 10레벨은 내가 이런 플랫폼 기업을 소유하거나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 스타가 돼서 유튜브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노사피엔스 10레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던 문제는 10레벨이 아닌 한 앞으로 다 하향 평준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대 유기훈 교수 공대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플랫폼 소유주 전 세계 플랫폼 소유주 0.001%, 플랫폼 스타 0.002%, 제외한 나머지 99.997%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계급이란 뜻이에요. 프레카리아트가. 몇 퍼센트가? 99.997%가.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플랫폼 스타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불안정 고용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용을 갖고 누구랑 싸운다?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대에서 공대에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공대팀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자녀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과 전공하면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은 뭐 평생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대학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그 지식은 쓰레기가 되는 이제 세상이에요. 과거에 대학 지식이 웬만한 거는 지금은 다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전지대와 안락지대가 일치했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면 평생을 먹고 살았어. 애들 키우고. 근데 이제는 안전지대가 계속 돌아다녀요. 내가 딱 앉아있는 자리인데 절로 가버려. 너무나 빠르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 안전지대는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 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고민하면 답은 나옵니다. 뭘까요? 눈이 동그래서 보시는데. 플랫폼 기업이 왜 성공할까요? 칠판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네, 플랫폼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류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변화한 방식 딱 하나예요.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해왔어요. 인류는 그걸 우리가 진화라고 그래요. 인류의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화라고 그래요. 진화는 역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인류는 항상 이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품질이 좋아? 이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만한 가격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얻는 게 편리해? 빨라?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거의 모든 행위가 일어납니다. 플랫폼 기업이 그거를 어디보다도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소비자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연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협동조합을 세운다, 땅을 출자한다, 땅을 모아야 돼. 그죠? 지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결 비용이 제로예요.
내가 기본적인 플랫폼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연결 비용이 제로기 때문에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나 기업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업도 원하고 소비자도 원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업의 본질만 이해하면 왜 그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업의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다단계다 아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애터미의 업의 본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통업이에요. 다단계 아니다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유통업은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될까요? 아까 그 세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잘 돼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빠르게 공급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애터미가 그걸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회사 경영을 10년 동안 이런 원칙을 갖고 운영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만약 같은 가격이면 이거보다 더 좋은 품질은 어디도 없게 하겠다. 만약 같은 품질이면 이거보다 더 싼 가격은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게 하겠다. 유통의 본질 지킨 건가요? 예, 그러면 말로만 지킬 수 있죠. 말로만 지키면 소비자들이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속죠. 이 회사는 10년 동안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2009년도에 설립해서 이런 매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 했죠? 1조 2,500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상 10년 안에 1조 매출을 넘은 회사가 딱 2개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네이버하고 애터미예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10년 내에 1조를 매출을 한 딱 회사가 두 회사입니다. 네이버와 애터미예요. 그럼 애터미가 업의 본질 지킨 거 맞나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신념을 가질 때는 항상 데이터나 통계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기분이 아니고 남의 충고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자기 신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많거든요. 뭐 때문에 신념을 가져서? 남의 충고나 기분 때문에 신념을 갖거든요. 데이터가 모든 걸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1,000대 상장사 매출의 규모를 보면은요, 1,000개 기업이 하는 게 1,492조입니다. 1,000개 기업이 하는 게 1,492조예요. 이게 2017년 데이터예요. 그러면 대기업 삼성, LG 이런 SK 이런 큰 회사 빼고 나면 1조 하는 회사가 불과 몇 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1조 기업 187개입니다. 그 중에 애터미가 있어요. 1조라는 매출이 작은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업의 본질을 지켰더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출혜택 받고 있죠. 7천만 불 수출혜택 작년 12월 달에 받았고 올해는 1억 불 수출혜택 수상 예정이고 누적 수출 3억 6,200만 불. 다 어디 무슨 제품 팔았죠? 국내 중소기업의 생활용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국내에 판 겁니다. 자동차를 판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죠. 칸타월드 패널이라고 전 세계 40개국, 선진 40개국의 소비자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칸타월드 패널 치시면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초화장품 선호도 순위 조사했더니 애터미가 몇 위? 5위. 광고 한 번 없이라는 게 꼭 앞에 붙어야 돼요. 광고 한 번 없이 브랜드가 5위 했다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 다 뭐예요? 광고를 엄청나게 하죠. 여러분 화장품은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하나 인식시키는데 몇백억을 씁니다. 그러면 그 몇백억이 다 얼로 가격이 녹아 들어가요? 제품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얼굴에 바르지는 못하잖아요. 제품을 발라야 되는데 실제 제품에는 그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애터미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비용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좋은데 싸기 때문에 전 세계 팔려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치약 누적 판매 개수 1억 개. 작년 기준이에요. 2018년도에 생산 수량으로는 디오텍 코리아에서 3,400만 개를 생산했고요. 칫솔을. 애터미에서 소화한 게 판매한 게 2,600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쓰셨다는 얘기죠. 애터미가 처음에 이 화장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랑 이제 건강보조식품하고 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했는데 10년간 누적 판매 몇 개요? 5,500만 개. 5,500만 개.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광고 한 번 없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단일 품목으로 5년 연속 매출 1위 제품 1,800억. 2위 제품이 800억이 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억 이상 차이 나요. 2위랑. 제가 인도네시아 사업하기 위해서 작년에 4개월 정도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거 엄청 드세요. 왜? 왜요? 좋으니까. 사업 때문이 아니고 좋으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네. 요거나 다 둘 다 어디서 개발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전소 아니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전소라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네, 다 아시죠 이제?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특히나 8년이나 걸렸어요. 국내 병원에서 임상까지 다 거쳤고요. 이거를 드시면 면역력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개선된다. 네. 그래서 이미 매출 이때 나올 때 누적 매출 1조를 앞둔다고 나왔는데 이미 1조를 넘었죠? 네, 단일 건강보조식품으로 누적 매출이 1조가 넘은 제품. 이게 2017년도 9월 달에 출시돼 가지고요. 누적 판매 480만 개, 1,600억 매출 달성한 기업. 올 2월 기준으로. 광고 한 번 없이 정말 기적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중국에 제 파트너들 만들고 홍콩에 파트너 만들고 한 게 이걸로 했어요. 그냥 선물로 보냈더니 재주문이 나와요. 한 박스를 보내면 두 박스가 들어오고 또 한 달 있으면 세 박스가 주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야 무슨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 그러면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진짜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왜? 사용하면 주름이 펴져, 탄력이 좋아져, 미백까지 좋아. 저 어떤가요? 피부가? 네, 56세 치고 피부 좋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쓰면 건강해져, 피부 좋아져, 또 포인트 많이 받아. 네, 정말 효자 상품들이 많아요. 애터미에는. 그래서 9초에 하나씩 지금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9초에 매 9초마다 하나씩 팔려 나가고 있는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모든 제품을 그렇게 팔겠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황사 마스크, 치약, 심지어 고등어까지. 네? 마트에서 사드시면 2kg 한 박스에 44,000원인데 인터넷에서 사면 애터미에서 사면 27,000원. 그럼 어디서 사드셔야 돼요? 이걸 다단계도 아니다 따질 필요 있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다 그렇게 판다면 모든 제품을. 네. 지금 약 380가지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죠? 네. 거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과거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막 괴롭혀서 가격 깎는 방식이면 오래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는 절대로 윈윈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공급업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가격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애터미는 지금 현재 약 53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구매를 해요. 공동구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사요? 530만 명이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애터미는 모든 거래를 제조회사와 직거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좋아하시죠? 홈쇼핑은 거의 100% 중간에 벤더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다 5만 원, 4만 원, 5만 원 방송국이 가져가고요. 나머지 3만 원 정도는 벤더가 가져가고 제조업에 가는 건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결국은 2만 원, 3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제조회사와 모든 거래를 직거래를 한다. 그리고 원자재 수급 비용을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칫솔을 3,000원짜리 칫솔, 2,200원짜리 칫솔을 왜 990원에 팔 수 있느냐? 왜? 원자재를 해외에서 톤 단위로 사올 수 있도록 자금을 미리 줍니다. 어떻게 고등어를 딴 데서는 45,000원, 5만 원에 파는 걸 여기서 27,000원에 파느냐? 노르웨이에서 고등어 사오는 비용을 미리 현찰로 줍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놓고 납품하면 일주일 내에 현찰 결제를 해줘. 납품하면. 사장님 이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사시면서. 저도 삼성에서 해외 조달 파트에도 있어봤고 했는데 이런 기업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일주일 결제하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품질 관리 어떻게 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어느 회사 출신이에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17년간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부품 업체의 품질 관리 수준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터미 화장지를 쓰실 때는 힘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굴 닦을 때 힘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힘을 줘도 뚫어지지가 않아요. 품질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얼굴 닦을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그러셔? 또 애터미는 또 일사일품 제도를 지켜주죠. 업체가 거짓말하지 않는 한,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 회사만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가격들, 품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10년간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판매 관리비는 뭐냐면은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물회사다 그러면 물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아니고 이 물회사 안에 인건비 줘야 되죠. 광고하죠. 접대하죠. 이런 모든 각종 비용을 모여서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애터미는 그게 8.98%밖에 안 돼요. 그럼 8.98% 안에는 카드 수수료 3%, 택배비 3% 빼고 나면 회사를 몇 프로로 운영한다? 3%로 운영해요. 3%로. 이거는 거의 홀딩스 웬만한 지주회사들 수준이에요. 지주회사 수준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자세히 들으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애터미가 다른 다단계랑 구별돼야 되느냐? 다른 다단계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이런 생활비를 지불했으면 그 회사의 회원이 되는과 동시에 우리 회사 제품은 좋기 때문에 비싸.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수익이 되냐? 다른 사람을 내가 데려와야 돼요. 그때 나한테 수익이 발생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기 위해서 물건을 비싸게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소비자나 유통의 본질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다단계 마케팅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내가 기존에 이런 가격으로 시장 가격을 지불했으면 애터미 회원가입만 한 걸로도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가입해서 물건만 써도 그 즉시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전달할 때 눈에 불을 켜고 안 하면 네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 세계 530만 명이라는 회원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회사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애터미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찾아서 어디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그 다음에 가격을 마트보다 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비 큐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큐레이터라는 말은요. 앞으로 플랫폼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주 듣게 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은요. 킬러 컨텐츠라는 게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클릭하지 않는 플랫폼은 존재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발적 클릭이라는 게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자발적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애터미라는 회사가 그 킬러 컨텐츠들을 발굴해서 소비자한테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 애터미 전체 매출의 92%가 소비자 매출이라는 거예요. 사업자 매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소비자 만족제도가 있죠. 그래서 90일 안에 사용하던 제품을 가져오시면 다 현찰로 반품해드려요. 근데 반품률이 몇 프로? 0.12%. 1000개를 팔아도 2개가 반품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현재 380가지 정도의 제품이 들어와 있고 거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양말, 벨트, 팬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와이셔츠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저 신사복 바지까지 다 들어와 있죠. 어디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제품들을 사업 때문에 써요? 그냥 써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모든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 네, 초콜릿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2019년도는 지금도 화장품이 충분히 좋은데 이거 갖고는 안 돼.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절대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다? 남이 죽었다 깨나도 따라올 수 없는 때 우리가 절대라고 쓰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깰 수 없을 때. 회사가 망할 때는 반드시 떨이에 들어가죠. 그 떨이조차도 그 가격을 따라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절대라는 거예요. 지금 제품도 품질이 충분히 좋지만 올해 전 제품을 다 업그레이드 합니다. 화장품. 여자분들 좋으시겠어. 게다가 건강보조식품이 지금 계속 리뉴얼하고 있죠.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가격을 거의 올리질 않아요. 10년 동안 거의 모든 가격을 10년 동안 거의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유아동, 패션, 홈, 리빙, 가전부터 시작해서 GS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디든 애터미가 진출한 나라에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올려서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올해 또 12월 달이면 공장이 완공되죠? 무슨 공장? 오롯 공장. 오롯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맛집들을 여기다 입점을 시켜서 대량 생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새로 출시된 게 뭐가 있죠? 오롯에서? 네? 예, 꼼푸차. 예, 왕들이 드셨다는 차래요. 그거를 이제 원래 그거는 알코올 성분을 제거할 수가 없는데 알코올 성분까지 싹 제거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애터미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 꼼푸차를.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우리 애터미 주부님들은 반찬을 할 일이 있다 없다? 어디서 사신다? 예, 남편들은 행복하시겠어. 애터미는 인체에 유해한 걸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어요. 햄을 원래 출시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회사예요. 근데 햄을 유해하지 않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잖아요. 그 회장님 손자가 너무 햄을 좋아해서 예,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출시를 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빅뉴스죠. 올 7월이면 애터미의 사업 모델이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아자몰이죠? 아자가 왜 아자로 했는지 아세요? A부터 Z까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 이런 LG 이런 제품 대기업 제품들은 이미 입점이 확정이 돼 있고 미용실에서 앞으로 가맹점으로 돼 있는 애터미 가맹점으로 돼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시면 포인트를 받는 과거처럼 도장 한번 받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받아 포인트를 주유소 가서 애터미 회원 쿠폰 사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포인트를 줘. 앞으로 조만간 10만 가지 이상으로 확대해서 제품을 출시시키겠다. 앞으로 여행만 가도 포인트를 받아. 포인트를 받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연결과 공유죠.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이렇게 10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쓰고 나면 다 공중에 사라지는 돈이었죠. 연결과 공유라는 관심 연결 경제가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애터미 플랫폼을 통해서. 이 중에서 내가 다단계 제품이라고 특별히 기분 나빠서 안 써야 될 제품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 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드리세요. 보호해드리셔. 그분들 혼자 살기 쉽지 않아. 그런 분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과거에 존경하는 A사도 주장했었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회원 수가 확보가 안 되면요. 저런 쇼핑몰을 해봐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011년도 4월 달에 위메프가 45만 명으로 시작했고요. 쿠팡이 200만 명, 티켓몬스터 100만 명, 그룹폰은 미국 회사예요. 애터미 지금 몇 명이라고요? 국내 330만, 해외 200만 명, 530만 명이 앞으로 구매를 합니다. 해외 직구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회장님이. 해외 회원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구입하면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으니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써! 라고 보내주기만 하면 그분들은 어때요?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드려야 돼. 보호해드려야 돼. 그런 분들 혼자 살기 쉽지 않아, 이 세상 앞으로. 개인이 연결된 집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개인이. 앞으로 미래는. 지금 530만 명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봤을 때 중국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중국 들어가고 앞으로 베트남 오픈하죠. 중국 오픈하죠. 인도 오픈하죠. 터키 오픈하죠. 브라질 오픈하죠. 그런 분들 나중에 몽골 오픈하면 그때 가입하셔야 돼. 우간다 오픈하면 우간다 뒤로 들어가서 후원하러 다녀야 돼. 한번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런 기회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는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해서 변해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었고, 애터미가 지금까지 말한 유통의 본질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회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제조 공급사들도 수도 4,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입점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과거의 유통에서 계속 남아있으면 생선 한 마리를 사 먹으면 이만큼은 다 유통업체가 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사다 먹으면 이만큼은 다 유통회사가 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 생활 계속 하실래요? 끊으셔야죠. 계속하면 뭐다? 호객님. 호객님이 뭔지 아시죠? 호구 고객님. 네. 이제 이거 끊으셔야 돼. 이제 끊으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530만 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1,000만 명, 2,000만 명 됩니다. 팬클럽, 여러분들 BTS 팬클럽 1,200만 명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보셨죠? 애텀이 1,000만 명, 2,000명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 어디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소비자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일원이 되시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제품 싸게 쓸 수 있는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해서 전 제품 그냥 바꿔 쓰는 겁니다. 물건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소개받으면 맨날 이러시는 분이 있어. 나는 판매 못해. 누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팔 수 있잖아요. 나한테 각자. 그죠? 각자 집에서 자기 건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다 모아보라니까요. 연결해보라니까요. 공유해보라니까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기적이.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유, 나로부터 딱 2명밖에 전달을 못해. 나는 인간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은데 사장님 화나셨네? 그죠?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럼 요분도 2명 이상 가입 못해서 또 밑으로 내려줘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다 같이 만드는 거, 다 같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 많은 사람을 알지 못했지만 전 세계에 회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1,000단계, 10,000단계 밑에 나보다 훨씬 더 해외에 인맥 좋은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는 영어를 못해도, 나는 중국어를 못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파트너 중에 그쪽에 인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베트남 하노이를 또 들어가요. 일주일 일정으로. 제 인맥이 아니에요. 제 파트너의 인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보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마케팅 플랜은 이제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은요, 아마존이나 카카오톡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제조 회사들이 납품을 하면 여기서 판매가 일어나죠. 소비자들은 물건을 써요. 그러면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가요?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장사 제조기업들 1년 영업이익이 5%를 넘지 않습니다. 5%가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들은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20%, 30%, 40% 뛰어가요. 대단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우버가 등장한 이후로 택시 산업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버 기사는 잘 살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우버 그랩이죠. 거기는 그랩 기사한테 내가 너 요금 주면 몇 퍼센트를 그랩한테 줘? 그랬더니 25%. 택시비의 25%가 회사한테 가는 거예요. 기름값은 누가 내요? 기사가 내. 보험료 누가 내? 기사가 내. 차는 누가 고쳐? 기사가 고쳐. 착취죠, 착취. 완전한. 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지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토지 지주처럼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소비자들을 고요를 다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라는 미국 노동부 장관이 쓴 책이에요. 마리자와 공유경제지 사실을 찌꺼기를 나누는 경제라는 거예요. 지금 공유경제는 연결경제라는 게 말이 좋지. 아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전체 인류의 0.003%만 부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 속에서는. 근데 애터미는 뭡니까? 애터미 뭐예요? 전 회사 매출의 1조 2,500억의 35%, 100조면 35조를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 강력한 플랫폼이에요. 게다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이 플랫폼을 나도 쓰고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의 권한을 다 각자한테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35%는 다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플랫폼과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포스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플랫폼은 모든 착취라고, 착취. 제조소로부터 착취, 소비자로부터 착취. 기존의 산업군 다 없애버리고. 그죠? 애터미는 뭐예요? 공생하는 새로운 플랫폼인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를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 자랑스러운 회사의 사업 설명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애터미의 회원가입만 한 걸로 통해서도, 자, 여러분들 주식회사 아시죠? 주식회사는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합니다. 매출을 배당합니까? 이익을 배당합니까? 이익도 이사회에서 통과한 금액만큼만 배당합니다. 애터미는 이론의 여지 없이 전체 매출의 35%를 누구랑 나눠요? 소비자랑 나눈다. 우리 애터미 회원은 플랫폼 기업의 35% 주주가 되신 거예요. 박수 한번 치셔요. 네. 여러분들이 0.003% 안에 들어가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회사가 제공합니까? 회사가. 그러면서 1인 기업이에요. 비용이 안 들어. 비용이 안 들다 보니까 너무 포기를 빨리 하셔. 옆집 아줌마한테 한 번 물어보고 아니라면 그냥 바로 접어. 고정 비용이 없고 매몰 비용이 없죠? 또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다. 플랫폼 기업 검토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확장 가능한지 아닌지. 그 얘기 뭐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애터미 이미 검증이 끝났다. 뉴질랜드 포함해서 전 세계 14개국에 진출한 나라 모든 나라에서 성공하고 있죠. 모든 나라에서 이미 입증이 끝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공유와 연결이라는 거예요. 플랫폼 시대의 화두, 공유와 연결. 정보는 오픈되어 있다. 비싸면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사업은 비대칭이에요. 정보에 있어서. 돈이 있는 사람만 정보를 주었어요. 애터미 사업은 들어오실 때 가격 확인해서 마음에 안 들면 들어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품질 확인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오시면 돼요. 모든 게 오픈되어 있어요. 선택은 누구 목? 내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플랫폼 기업은 컨텐츠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킬러 컨텐츠. 우리나라는 사실은 1966년도에 튀니지하고 국민소득이 똑같았습니다. 122불. 얼마요? 122불. 6.25가 끝나고 나서는 100불도 안 된 나라에서 오늘이 이룩된 겁니다. 올림픽 기억나시죠?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 우리나라가 세계 초인류 나라가 돼보겠다고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죽어라고 뛰어서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제조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 제조 강국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강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애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제품들이 있고 중국에 들어가면 또 중국의 수만 가지 제품이 올라와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전달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망설인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신념은 새로운 치즈를 나로 안내하지 않아요. 나를. 신념은 지킨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회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신념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서 경쟁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결된 집단에서 연결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경쟁이요? 연결이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큰 부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죠? 그 내용을 잠깐 한 30분 정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일 하나 더 열어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업을 애터미를 전달받으시면 정말 처음 들으시는 분 소리가 있을 거예요. 시스템에 접목해야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도대체 시스템이 뭔데? 시스템이 뭘까요? 뭔지를 알아야 접목하죠. 그죠?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신호등 아시죠? 신호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오고 가고 하다 막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의 정체는 어떤지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서 애를 먹이고 학교를 보낸다. 그리고 낮에는 남편 잘 만났으면 수영장 가고 못 만났으면 알바 간다. 이분의 정체성은 뭘까요? 네? 그렇죠. 주부예요. 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밥을 절대 안 해주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몰래 미숫가루를 타먹고 회사로 출근한다. 이 사람은 정체성이 뭘까요? 네? 네, 회사원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 명퇴를 하시거나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신 분들이 처음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자영업을 하시게 돼요. 그죠? 정체성은 회사원인데 빨간 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체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장어영업을 한다고 식당 문을 떨썩 열어놔. 날씨 좋으면 막 가슴이 싱숭생숭하고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에 접목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애터미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정말 어렵다 그래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정말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중에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 게 성공의 8단계예요. A 스텝 to success. 성공으로 가기 위한 8단계란 얘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디서 시작했죠?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야, 유통의 구조 중에 꼭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유통을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을 텐데 해고 논문으로 나온 걸 처음으로 채택해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제벤 앤더예요. LOC라는 다목적 세제 한 가지 가지고 시작한 게 아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뭘 고민하냐? 이거를 일종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나 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성공자들의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나폴레옹 힐은 25세 때 앤드류 카네기를 만납니다. 누구죠?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미국 최고의 부자였죠. 그 사람과 3일 동안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앤드류 카네기가 그 나폴레옹 힐한테 25살 먹은 기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내가 제안을 하게 하나 할게. 내가 살아보니 성공에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 법칙을 누군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해봐. 그랬더니 그 기자가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한테 사업 제안을 한 거잖아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요 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줘. 갈등이 되겠죠? 갈등이 되지 않아요? 갈등이 됐죠. 그래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앤드류 카네기가 호주머니에서 딱 시계를 꺼냈는데 45초. 당신 대답하는데 45초. 지금까지 250명한테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1분 안에 대답한 사람 당신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한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7명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507명의 성공 스토리를 글로 써서 20년 동안을 분석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5천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저는 저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안양탑에서 성공학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관련된 서적들을 다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의 논리가 다 똑같냐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대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해. 무조건. 그래서 성공의 8단계라는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 이 성공의 13단계, 아까 그 보신 이 책 있죠? 이 책에 나오는 성공의 13단계에 있는 내용과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결국은 성공의 8단계, 1단계 꿈, 2단계 결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이 전체 13단계 중에서 꼽더라는 겁니다. 결국 꿈과 결단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꿈을 설정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는 분들이 참 많으셔. 제 파트너 중에서도요, 정말 잘 사시는 분이 있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분은 이유를,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요, 쉽게 그만두게 돼요. 쉽게. 그리고 결단이 뭡니까? 맺을 결, 끊을 단, 끊어버리는 것. 과거의 나와 끊는 것. 과거에 내가 직장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면 그 정체성을 끊는 것. 그 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에 관련된 사람, 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적고, 명단 적을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업할 사람 명단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명단? 아는 사람의 모든 명단을 적되 소비자도 상관없이 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소비. 사람이면 다 적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 초대가 아니에요. 만남을 먼저 해야 돼요. 전화로 절대 사업 이런 데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고, 사업 설명은 이게 이제 쇼더 플랜일 수도 있고, 쇼더 프로덕일 수도 있고, 쇼더 피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설명을 들은 이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 애터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토론해보고, 그 이후에 상담이나 복제부터는 조직관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는 준비 단계고, 그 다음에 4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그 다음에 7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내가 이제 조직이 생겼잖아요.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담하는지. 결국은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가 쉽다, 어렵다? 결국 내가 마인드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인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뿐만이 아니고 마인드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가 뭐예요? 지휘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마스터가 되는 이 단계까지 가면 성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복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업을 평생 죽어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복제시킬 게 뭐냐? 나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복제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꿈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보죠,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단 3%만이 성공하더라. 이유가 뭐니 봤더니 단 3%만이 꿈을 정확히 적더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정확히 적더라. 그래서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적어도 애터미 사업을 내가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일 목표, 내가 요번에 그 김정경 스타마스터 석세스 세미나 가서 보셨죠? 일 목표 보셨죠?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한 이후로 하루에 매일 5명 만나겠다고 목표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0만 포인트 하겠다고 결정 세웠죠. 또 하나 뭐였죠? 10시 이전에 안 들어가겠다.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결단은 또 어떻게 했어요? 결단.
자기가 항암 주사를 맞을 때도 미팅에 나왔대잖아요.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만에 월 1,000만 원 수입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 정말 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고민하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없다면 사람들이 쉽게 생을 접어버리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는 거죠. 이게 박경리 문학관에 가면 있는 시입니다. 사마천의 시비예요. 사마천이 누군지는 아셔요? 사기 아시죠? 사기라는 그 인류 역사상 3,000년의 역사서를 만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개인이 3,000년의 역사서를 쓴 사람이 없는데 사마천이 그 3,000년 아예 중국의 그 시조부터 자기 한나라 때까지 3,000년의 역사를 책으로 쓴 사람이에요. 이 책에 보면 고조선의 역사도 나옵니다. 108년에 고조선 멸망 역사까지 다 나와요. 이 사마천이요, 박경리가 이 사마천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근데 왜 썼냐면 사마천이 그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관리도 아니고 그냥 중하급 관리. 근데 그 왕이 젊은 장수를 이제 5,000명을 끌고 가서 5만 명 군사랑 싸우다가 항복해서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릉이라는 장수인데 그 이릉이라는 장수를 반역자라고 왕이 막 욕을 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가만히 있을 때 사마천이 전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릉은 집안 대대로 충신의 집안입니다. 그랬더니 저놈을 옥에 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둔 상태에서 이제 소문이 떠돈 거죠. 이릉이 진짜 변신했다, 배신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왕이 사마천한테 사형을 내려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잘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마천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50만 전을 내면 사형이 면해졌어요. 두 번째, 궁형을 선택하면 사형이 면해졌어요. 궁형이 뭐냐? 내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생사관이 지금하고는 다를 때예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죽기 때문에. 명예를 잃느니 죽는 게 나은 시절이었어요. 사마천이 궁형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하나. 뭐죠? 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한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애터미 성공자들 스토리랑 똑같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켈리 최 우리나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연매출 5천억짜리 도시락 회사 회장입니다. 이 켈리 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집안이 너무 못 살아서 집에서 진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 끝에 농업학교를 가겠다고 해요. 농업학교는 학비가 없으니까. 농업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 너 농업학교 다니려면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 버스비 줄 돈이 없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켈리체가 선택한 게 뭐냐면 야간 학교를 보내주는 서울의 공장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옷을 만드는 회사에. 그러면서 옷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서울의 복장학원에 공부를 하고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자기가 벌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프랑스로 또 유학을 가요.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은 자기는 디자이너로서 소질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참 미치는 거죠. 참 인생 참 버라이어티해요. 그때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나 LG전자들이 유럽에 쇼를 많이 했거든요. 야,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전시 기획을 여기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벌렸다가 확장하다 쫄딱 망해서 이제 알거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말 죽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맨날 집에서 먹고만 자니 살은 이렇게 찌고, 그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후배가 찾아와요. 자기 이제 성공 자랑을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나가는 내내 걱정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계속 걱정만 했대요. 무슨 걱정? 커피값 누가 내나? 커피값 누가 내나? 3시간 내내 그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 했대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미팅이 끝나고 결국 후배가 커피값을 내고 세네강을 걸어오는데 저 흘러가는 세네강에 몸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대요. 그리고 들어와서 집안의 문을 열어서 거울 앞에 서는 자기를 딱 봤는데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시면은 단팥빵을 야식으로 야참으로 줬대요. 그러면 그거를 안 드시고 옷에다 넣어놨다가 집에 오면 얘들아 모여 입 벌려 그러면서 켈리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단팥빵 맛을 알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끝나면 나는 우리 엄마의 자랑이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켈리체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책을 100권을 사다가 읽습니다. 그중에 미국의 김밥왕으로 소문난 김승호 회장 책을 읽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 아이템으로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나서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까르푸에 출근합니다. 문 열 때 출근해서 문 닫을 때 퇴근해. 도대체 사람들은 뭘 먹는지,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2년 동안 협력자 셋을 찾는데 김승호 회장, 맥도날드 유럽 지사장, 유럽 최고의 스시 전문가를 협조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요.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유럽 맥도날드 회장이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커피값도 낼 돈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켈리체의 책 표장에 표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행동이 모든 것이라고. 자기가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단 몇 장의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까르푸 회장한테 제출했고 그것이 채택해서 시작한 회사가 스시 켈리델리입니다. 켈리델리. 그게 지금 전 유럽의 까르푸 매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연매출 5천억. 대단하죠? 그렇게 되는데 불과 5년밖에 안 걸렸어요. 회장님이 얘기하셨죠? 부자 되는데 순식간이라고. 켈리체의 꿈은 뭐였어요? 돌이켜보면. 아니, 엄마죠, 엄마. 꿈은 한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그런 꿈, 그걸 다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마윈 이력서 보실래요? 초등학교 2번 낙제, 중학교 3번 낙제, 대학교 3수, 취업 30번 탈락, 경찰 채용 시험 5명 응시해서 1명 탈락, KFC 24명이 입사했는데 자기 혼자 탈락, 하버드 10번 거절, 무역회사 계약직으로 입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했다가 못생겼다고 방송 취소. 평생을 외모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거절은 나한테 일상이었고 이런 실패에 익숙해져야 했다. 우리는 그다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한 회사가 신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BTS. 네, 방시혁입니다. 서울대 졸업식 축사였어요. 나는 꿈이 없이 살았다. 나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분노였다. 우리나라 방송 권력의, 우리나라 거대 기획사들의 그런 불편 부당함에 한이, 분노가 쌓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동기가 됐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게 없으면 중간에 다 하다 접어요. 다 하다 접는다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정하는, 그걸 먼저 정하는 거,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거 먼저 정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사업 따지는 거 말고. 성공은 불타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첫 발을 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능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게 도형이죠? 이런 도형을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의 실험을 했어요. 4가지 실험. 일반 교실에서는 여기에서 5개의 물체를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봐 라고 했어요.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대부분 만만한 도형을 찾아. 남자는 사각형 아니면 세모. 그래서 남자애들은 90%가 자동차를 만들고요. 여자는 90%가 집을 줬어. 그래서 한국의 복부인이 왜 많은지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고실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드는 거 5개를 먼저 고르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골라놓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특이한 걸 고르더래요. 만만한 게 아니고. 특이한 도형을. 이해되시죠? 특이한 도형을 골라놓은 애한테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5개로 신기한 걸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어요? 아씨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더 커졌어. 그죠? 3반 교실에 가서는 도형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커튼 뒤에다 숨겨놨어. 너희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로봇 태권브이 아니면 남북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무슨 장치, 그리고 충전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휴대폰. 그거 아세요? 요즘 초등학생은요 호러 영화보다 휴대폰 5% 남았다는 게 훨씬 무섭대요. 그거 보면 몸이 막 움츠러들고 근육이 아파진대요. 이런 걸 개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커튼을 찍 올려준 거야. 이 중에 5개를 골라서 네가 생각한 걸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까보다 일이 훨씬 커졌어. 4반 교실에 가서 뭐 했냐면 이걸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해놓고 옆에 사람하고 바꿔 이런 거예요. 점점 일이 커지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3반, 4반에서 나온 그 창의력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뽑는 학생들의 창의력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실험한 게 아니고요. 수 없는 실험을 하면서 이 교수가 내는 결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환경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환경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힘이 뭐다? 목표고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 지금 나이 많아서 힘들어.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다 뭐다? 핑계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설정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공의 13단계 책의 딱 첫 장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돈의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한 달에 내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금액을 정확히 적으라서 써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내가 이 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불할 건지, 내가 무엇을 희생할 건지,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건지 정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에 우환이 있는 분들이 돼가셔? 정하기 싫으셔요? 정하셔야 성공합니다. 정하셔야 성공해요. 세 번째,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기일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계획이 부족하더라도 즉시 뭘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켈리체가 한 얘기예요. 행동이 모든 것이었다고. 계획은 수정하면 돼요. 계획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청각장애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끊임없이 아들 귀에다가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시련을 준 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 안 듣지도 모르지만 매일 저녁에 귀에다 대고서 얘기했대요.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너한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자기 말을 알아듣는 걸 이해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뼈에다 대고 얘기하면 들리는 거 있죠. 골전도. 그 방식으로. 그거를 알고 나서 애를 이제 정상인으로 키우기 시작해요. 나폴레옹 힐의 간절함, 내 아들을 정상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에드윈 C. 번즈는 에디슨의 동업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동업자는 아니었고요. 에드윈 C. 번즈가 에디슨을 만나러 갈 때 기차표를 예매해서 간 게 아니에요. 기차를 훔쳐 타고 갔어요. 기차표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옷은 어땠겠어요? 추레했죠. 에디슨을 만나서 당신과 동업하러 왔다고 한 거예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빛나는 눈동자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소부로 취직시켜요. 청소부로. 5년 뒤에 동업자가 됩니다.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이. 추궁기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모든 판매사원이 판매 못한다고 포기했어요. 이거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근데 에드윈 C. 번즈가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판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저걸 결국 어떻게 됐죠? 대히트를 쳤고 거기서 만든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에디슨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돼요. 단 한 번도 그 청소하는 5년 동안 자기가 에디슨의 파트너가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절대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 세계적인 기업 맥킨지도 어떻게 했어요? 노키아를 망하게 했고 LG전자를 힘들게 했고 남의 충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쓰레기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거지 남의 말이나 조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꿈을 신념의 단계까지로 끌어올리시면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십니다. 신념은 뭡니까? 신념. 불타오르는 신념. 애터미가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포스트 플랫폼으로서 소비자로서도 이익이고 사업자로서도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줘서 어떻게 돼요? 99.997%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류를 0.003%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성공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진영 국장님, 불인 국장님 맞으시죠?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우리 홍진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환호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